이번에는 원순열을 이용하여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내부가 7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빨주노초 파남로 7가지 색을 이용해서 모두 사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잘 봐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첫 번째는 구역을 나눠서 하나씩 칠해보는 거야. 일단 가운데가 제일 중요해 보이니까 가운데를 먼저 칠해요. 가운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죠? 7가지예요. 맞죠? 나머지 6개의 영역은 보시면 알겠지만 원순열의 적용을 받아요. 6가지의 색을 1, 2, 3, 4, 5, 6으로 칠하나 1, 2, 3, 4, 5, 6으로 칠하나 다 똑같은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7 곱하기 6개를 원순열로 나열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맞죠? 이해됐나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A 영역, B 영역, C, D, E, F, G 영역. 여기다가 색깔을 나열해요. 다 칠하는 거죠. 몇 가지가 되죠? 7팩까지야. 그런데 이 7팩까지는 늘 중복돼요. 늘 중복돼. 몇 가지가 중복되겠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중복되겠지. 그래서 그냥 7팩 나누기 얼마? 6 이렇게 해도 풀 수 있어요. 일단 무조건 나열하고 원순열 적용을 받는 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지금. 그쵸? 어떤 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 하나씩 구역 나눠서 하는 게 낫니? 한 번 하는 게 낫니? 이건 사람에 따라 달라. 저는 나눠서 하는 게 낫습니다. 두 분 한 번 하는 게 낫습니다. 한 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가봐. 일단 두 가지로 다 해볼게요. 이거는 정사각형 4등분해서 원도 만들었어요. 8개의 영역을 8개의 색으로 다 칠하는 거예요. 구역을 나눠요. 먼저 안쪽부터 칠할까요? 이렇게 안쪽을 칠하려면 저 안쪽에 칠할 색깔을 먼저 골라야 돼요. 이렇게 됐니? 여기에 칠할 색깔 4개를 골라야 돼. 그리고 칠해야 돼. 칠하는 방법의 수는 원순열 적용을 받았으니까 4분의 4팩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다면 몇 가지의 색을 가지고 4가지의 색을 가지고 여기다 칠해야 되지. 근데 잘 봐. 이미 안쪽이 이렇게 칠해져 있지. 칠해져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칠하는 것은 원순열 적용을 안 받아 이제. 왜냐면 4, 5, 6, 7, 8 하는 거랑 5, 6, 7, 8 하는 거는 달라 이제. 원순열 적용은 이렇게 한 번 받으면 끝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순열 적용 다 받았으니까 나머지 색깔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4팩까지야. 이해되었니? 오케이. 이게 나눠서 보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걸 한번 내가 정리해 볼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 8, 7, 6, 5, 4, 3, 2, 1 4팩, 4, 4팩. 여기에는 4팩이랑 여기는 4팩을 지우고 다시 보면 8, 7, 6, 5, 4, 3, 2, 1 분자 몇 팩? 8팩. 나누기 얼마? 4지.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그냥 8가지 색을 막 칠해요. 8팩까지 나오겠지. 그 이 8개 8팩을 돌려서 같은 게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8팩 나누기 4. 한 번에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나눠서 보는 게 편한 친구들이 있고 한 번에 보는 게 편한 친구들이 있어. 각자 선택대로 하시면 돼요. 9번도 볼게요. 원색의 만들어지는 거 일단 보입니다. 7개의 영역이거든요. 1, 2, 3, 4, 5, 6, 7 7가지 색으로 다 칠하려고 해요. 해볼게. 나눠서 해볼게. 나눠서 할 거면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니? 한가운데 먼저 칠해. 여기에 칠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겠니?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 칠해야 되겠지. 여기에 칠할 색깔을 골라. 6가지 색이 남아있고 저기에 칠할 색깔 고르는데 3가지. 여기 원순열로 때려 이제. 원순열이니까 3팩 나누기 얼마? 3. 나머지 이 세 군데를 칠해야 돼. 3색이 남았고 얘들은 원순열 적용 안 받으니까 끝. 이해되니?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돼. 7 곱하기 6C3은 6, 5, 4, 3패. 약분시키고 보면 7, 6, 5, 4, 3, 2, 1 7패 나누기 얼마? 3이 돼. 그 이유는 알겠니? 7개의 영역에다 랜덤하게 칠해버리는 게 7패까지. 이 칠해진 상태를 돌렸을 때 같은 게 몇 가지니까? 3가지니까. 이해되었어요? 자, 그 다음 중복순열 파이라고 하는, 이거 파이입니다. 파이라고 하는 기호가 나오는데요. 네, 우리는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3개의 숫자를 중복 가능, 쓴 숫자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4개를 택해서 만든 4자리 자연수.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다가 숫자를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맨 앞에 쓸 수 있는 숫자는 1, 2, 3 중에 하나. 100의 자리 쓸 수 있는 숫자 또 쓸 수 있으니까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해되니? 이거는 굳이 기호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민규하고 연우가 방미연음 중에서 한 곳에만 가입하는 경우의 수예요. 민규가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연우가 가입할 수 있는 거 몇 군데죠? 네, 그래서 16까지. 이해돼요? 이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파이 같은 기호를 쓰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면 된다 이거야. 됐니? 경우의 수를 그렇게 분류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편지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보낼 편지가 있어요. 어버이날이어서 엄마한테 쓸 편지가 있어요. 군대에 간 친구한테 보낼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거예요. 요즘엔 잘 보이지 않는 우체통이야. A 우체통, B 우체통이 있어. 자, 어디에 넣을까 고르는가? 함수랑 똑같아. 얘를 넣을 곳을 골라요. A에 넣을까? B에 넣을까? 얘로 나타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엄마한테 보내드릴 거. 집으로 주면 되지만 그래도 낭만적으로 우편을 받아서 갈 수 있게 둘 중 하나 넣습니다. 몇 가지? 군대 간 친구한테 넣는 것도 2가지. 이해했어요? 뭐 개념이 끝이에요? 네, 됐습니다. 네, 할 거 없습니다. 바로 중복 순열로 넘어갈 거예요.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이 있어요. 사탕이 달라요. 딸기 맛, 포도 맛, 바나나 맛, 벨기에 맛, 매운맛, 쓴맛. 알렉스, 밥, 찰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3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사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전자펜이 있습니다. 애플펜, 그 다음에 BTS 펜, 그 다음에 후라이펜. 펜 3개가 있는데요. 이 펜 3개를 뭐 한다고? A, B, C한테 줄 거예요. 1한테 물어. 1, 이 사탕 누구한테 주지? 경우수 몇 가지? 이거는요. 3, 3, 3, 3, 3. 이거는요. 3가지. 이것도 3을 총 9번 곱하면 되니까 3의 9제곱이요. 되나요? 잘못했군요. 쏘리. 서로 다른 사탕 3명을 3명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다고? 3의 6제곱이었죠. 이거랑 서로 다른 3개를 n명한테 주는 거랑 똑같아요. 알렉스 밥 차려 주는 게 아니구만. 뭐 n명이 있습니다. n명. 그러면은 기억한테 줄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 n가지. 기억을 주는 방법이 n가지.
니은을 주는 것도 n가지, 디귿을 주는 것도 n가지. 이해되니? 이 두 개가 서로 같대요. 그럼 얘는 3의 제곱에 세제곱이 n의 세제곱 같으니까 n은 얼마? 9. 이해되었니? 똑같습니다. 12번만 한번 볼까? 1, 2, 3, 4, 5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 문제 이해되니? 3자리 숫자로 만들 건데 이거를 다 더했을 때 홀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요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지. 맞니? 어떻게 돼야 홀수가 될 수 있냐면 홀수만 주고 장차 3개를 주던가 아니면 홀수 하나하고 짝수 2개를 주던가. 맞니? 근데 3개의 자릿수니까 다 달라. 홀짝짝이 있다라면은 짝홀짝도 있을 것이고 짝짝홀도 있겠네요. 경우수 세볼게. 1, 2, 3, 4, 5 중에 홀수는 몇 개 있고 3개. 짝수는 몇 개 있니? 2개. 얘는 100의 자리에도 홀수, 10의 자리에도 홀수, 1의 자리에도 홀수니까 27가지. 얘는 100의 자리에 홀수, 10의 자리에 짝수, 1의 자리에 짝수니까 12가지. 아래에 있는 케이스도 똑같겠네. 이해되었니? 그래서 27 더하기 얼마? 36, 63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수? 4자리 자연수야. 간단해. 0은 맨 앞에 못 오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4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개. 10의 자리도 5개. 1의 자리도 5개. 중복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 5개의 숫자 0, 1, 2, 3, 4를 중복을 사용해서 만든 자연수의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3000은 과연 몇 번째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3000이 몇 번째 숫자인지 봐야 돼. 작은 수부터. 그러면 맨 앞에 1의 자리 숫자가 이거는 몇 자리 숫자인지 이야기를 전혀 안 했네요. 그쵸? 이 문제가 몇 자리 수입니다 라고 이야기 안 했죠.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쭉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한 자리 수부터 다 체크해야 돼. 한 자리 수는 몇 개 있니? 4개. 두 자리 수는 몇 개가 되냐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개. 되니? 세 자리 수는 몇 개 있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됐니? 그 다음에 네 자리 수는 맨 앞에 1이 왔을 때 생각해야 돼. 1, 땡땡땡. 그 다음에 2, 땡땡땡까지 생각하면 돼. 1, 땡땡땡은 몇 가지? 2, 땡땡땡도? 이해되니 이거? 그럼 3, 땡땡땡은, 3, 0, 0, 0은 그럼 한 개가 있겠지 이렇게. 이거를 다 더하시면 되겠네. 이해가 되시나요? 영상을 안 올렸네. 컴퓨터를 사도 놓을 때가 어디다가 놔야 되냐. 컴퓨터가 한 대가 더 있어야겠네.
수능 기출 문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능 문제네요. 1, 2, 3,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해가지고 4개를 택해서 1년을 나열할 때 4자리의 자연수가 5의 배수인 경우의 수. 5의 배수가 되려면은 1자리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1자리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지. 얼마로? 5로. 앞에 있는 숫자는 무엇이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5개, 5개, 5개. 따라오고 있죠? 역시 수능 문제, 2004년도 수능 문제 볼게요. 1, 2, 3을 사용하여 4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1과 2가 반드시 포함된 자연수의 개수예요. 이건 좀 까다롭겠다. 1하고 2가 반드시 둘 다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1, 2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너를 선택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2가지 방식으로 해볼 테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저는 이 방법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1, 2가 모두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1과 2와 나머지 하나, 1, 2개, 2 하나, 1 하나, 2, 2개의 방법이 있을까? 이 3가지밖에 없겠지. 이런 떼뜨 4자리 자연수네. 1, 2가 하나씩 있는 거, 1, 2개, 2 하나 있는 거, 1 하나, 2, 2개 있는 거 되니? 또 뭐 있니? 1 하나, 2, 3개, 1, 2개, 2, 2개, 1, 3개, 2 하나. 이렇게밖에 없겠지. 1 하나, 2 하나 썼어. 1, 2개, 2 하나. 2, 2개, 1 하나. 그 다음에 1 하나, 2, 3개, 2개, 2개, 3개, 1개 이렇게. 이해되니? 그렇게밖에 없을 테니까 이걸로 생각해 볼게.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 이것도 어렵네. 이거는 나눠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아니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이제 자리를 배열해야 되니까 4자리의 자연수, 4자리의 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것을 결정해요. 몇 가지? 4가지. 2가 들어갈 것도 결정해요. 몇 가지? 3가지. 나머지 자리에는 1,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씁니다. 누구죠? 3. 한 가지. 됐니? 네, 중복 가능해요. 근데 사건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1하고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까다로워요 지금. 1, 2가 한 번씩만 나왔을 때, 2번 한 번 나왔을 때, 한 번, 3번 나왔을 때 다 따져야 되거든. 알겠니? 이것도 봐요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가 3밖에 없으니까 3으로 생각하면 얘를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얘 나열하는 방법은 얘들아 3이 들어갈 거 결정해 몇 개? 4개. 2가 들어갈 거 결정해 몇 개? 3개. 나머지는 누구 자리? 1의 자리. 이거는 1이 들어갈 거 결정해, 3이 들어갈 거 결정해, 나머지는 누구의 자리? 2의 자리. 1이 들어갈 거 결정해, 나머지 2의 자리. 이해되니? 요거는 1이 들어갈 자리 2개를 골라야 되지. 4개의 자리 중에 1이 들어갈 거 2개를 고르는 거. 나머지는 2의 자리. 이거는 2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 결정해 주면 돼. 4가지. 그 나머지 1의 자리니까 마지막은. 이거 이해돼요? 일단 방법을 알려줄게. 이게 일일이 하나씩 쪼개가지고 푸는 방법이야. 계산하면은 12, 12, 12 36에다가 40, 44에다가 6도 하니까 50까지. 됐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 진짜 중요합니다. 방금 했던 방법. 일일이 하나씩 체크하는 거 진짜 중요해. 일일이 하나씩 체크하는 거 진짜 중요해. 두 번째는 여사건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이렇게 하세요. 그 숫자들 중에는, 4자리를 만든 숫자들 중에는 1이 들어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2가 들어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전체 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어디야? 여기야. 되니? 여기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바깥쪽 1도 안 들어가고 2도 안 들어가. 숫자 누구 남았니? 3만 남았어. 3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3333 한 개밖에 없어. 맞니? 여기는 1이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가야 돼. 1은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가야 돼. 3은 뭐 상관없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이해되니? 와 까다롭네. 1 들어가고 2 안 들어가. 2는 빼면 돼. 2는 빼면 돼. 2는 아예 빼면 숫자가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 1, 3밖에 없거든. 네 자릿수를 만들 때 1, 3 중에 하나 넣고 1, 3 중에 하나 넣고 1, 3 중에 하나 넣고 1, 3 중에 하나 넣어. 그 중에서 뭐만 있는 거 빼야 돼? 3만 있는 거 빼야 돼. 이해되니? 여기 몇 가지? 15가지.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15가지.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가지야. 81가지. 전체가 81가지니까 거기에서 31가지를 빼야 돼. 31가지를 빼야 돼. 그래서 몇 가지? 50가지.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카운트하는 거 진짜 중요해. 첫 번째 풀이도 진짜 중요하고 두 번째 풀이도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이거? 연습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함수의 개수. 목표치를 다 해버렸네.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고요. 이거 하고 나서 푸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3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봐보자. 함수이면 돼요. 잘 봐요. 1이 갈 수 있는 거 함수니까 1은 한 군데만 가면 되잖아요. 1이 f1 값 선택하는 게 몇 가지죠? f2를 선택하는 거 몇 가지죠? f3 선택하는 것은요? f4는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함수값을 선택하는 게 3가지씩 4번 나오니까 81가지. 하나씩 봐. 두 번째, 그 함수들 중에서 f1이 7인 거는 몇 개입니까? 그래요? 1은 선택권이 없다는 거네요. 1은 무조건 7한테 가야 돼. 그 중에서 이제 2를 찾아야 돼. 2가 갈 수 있는 것이 몇 군데죠? 네, 그냥 함수니까요. 3가지. 3은요? 4도 3의 세제곱 27개. 이해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야. 조금 신경 써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야.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면 얘의 치역은 공역은 누구죠? 5, 6, 7. 치역은 누구예요? 5, 6. 안 된다 이거야. 이런 거 빼고 화살표가 적어도 하나씩 대응되는 것의 개수를 찾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생각해봐요. 화살표가 적어도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 6, 7 중에 하나의 숫자는 화살표를 몇 개 받겠니? 그렇지. 나머지는 하나씩 받겠지. 그 특별한 아이가 하나가 있잖아.
그 아이부터 선택해 주는 거야. 특별한 아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하나는 화살표를 2개를 받을 텐데 화살표 2개를 받을 아이를 선택하세요. 5, 6, 7 중에 몇 가지? 3가지 맞아요? 3가지 맞아? 그게 5라고 하자. 5라고 해. 그러면 5한테 화살표를 쏠 아이 2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가 쏘든지 1, 3이 쏘든지 뭔가 쏠 거예요. 그쵸? 5한테 쏠 아이를 골라야 돼요. 그 몇 가지야?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돼. 5한테 쏠 아이들. 이해되니? 그래서 골라서 1, 2를 골랐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3은 7이나 6으로 가야 되잖아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는 한 가지겠지.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특별한 아이를 먼저 고르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머지들 처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혹시 이 방법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들면 다른 방법 해줄게요. 안 들어요? 이거 이해되신 분? 좋아요. 이것도 유리한 부분이 좀 있는데, 자, 2번째 방법이 다소간에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번째 설명해 주는 방법은 수학 전범위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포함 배제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가 뭐냐면 포함시켰다가 배제시켰다가 포함시켰다가 배제시켰다가 하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포함 배제의 원리는 집합의 원소에게 수를 세는 거예요. 자, 이거 A 합집합 B의 원소에게 수 셀 때 기억나니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더하죠. 맞아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 뭐예요? 빼죠. 포함 배제 하는 원리로 하는 거야. 포함 배제는 포배의 원리라고 하는데 포배에 대한 오케이. 3개짜리에서 봐볼래요? 포함 배제의 원리는 이렇게 돼요. 일단 한 개씩 다 더해봐요. 그러다 보면 2번 이상씩 세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빼기 위해서 2개씩 겹치는 부분을 빼요. 이해되니? 2개씩 겹치는 부분 뺄 거 아니야. 지금 A하고 B 겹치는 거 하나 빼. B하고 C 겹치는 거 빼. 그 다음에 C하고 A 겹치는 거 빼. 그 문제가 또 생겼어. 한 번씩 빼버리니까 가운데가 비어버렸지. 다시 더해주는 거야. 포함, 배제, 다시 포함. 이게 포함 배제야. 이 개념을 확정시키면 4개짜리도 할 수 있어. 일단 하나짜리 포함, 2개짜리 빼. 세 개짜리 다시 더해. A, B, C, A, C, D 빠진다. 그 다음 4개짜리 다시 빼. 이게 포함 배제, 포함 배제. 이렇게 해서 뭔가 원소의 개수 찾는 거거든요. 이해되니?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드릴 거고, 이거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 전범위에 걸쳐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작동 원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아이들을 고르라고 했는데 그냥 일단은 공역 5, 6, 7이죠. 5, 6, 7에다가 그냥 막 화살표를 뿌려요. 그냥 뿌려. 5, 6, 7을 막 뿌려. 이해돼? 막 뿌려. 그러면은 치역이 뭐가 있겠니? 5, 6, 7에다 막 뿌리다 보면
치역이 5, 6, 7이 다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해돼? 그 중에 5, 6만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5, 7만 있는 것도 있고 6, 7만 있는 것도 있고 5만 있는 거, 6만 있는 거, 7만 있는 거 있겠지. 내 말 이해되니? 그 중에서 빼야 될 게 누구야? 얘를 다 빼야 되지. 그래서 빼. 공역이 5, 6인 거, 공역이 5, 7인 거, 공역이 6, 7인 걸 빼. 등시되는 걸. 그 공역이 5, 6이면은 공역이 5, 6이면 얘들아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몇 가지 있겠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까지 있다고. 공역 5, 6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치역이 5, 6인 것도 있고 5인 것도 있고 6인 것도 있겠지. 5, 6에다 뿌리다 보면. 이해돼요? 5, 7이면 치역이 이렇게 돼. 치역이 6, 7인 거, 치역이 6인 거, 7인 게 이렇게 돼. 됐니? 뺐어. 5, 6, 5, 6, 5, 7, 5, 6. 뭐야 이거? 오케이? 6, 7, 6, 7. 그걸 다 뺐는데 얘만 남긴 했는데 문제가 있어. 얘를 몇 번씩 빼버렸어.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이게 포함 배제, 포함 배제, 포함 포 배제 배제. 포함 배제의 원리입니다. 5만 공역인 거, 6이 공역인 거, 7이 공역인 거를 다시 더해줘서 노상분해 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5, 6, 7이 공역인 것은 3의 몇 제곱개? 아니 3의 4제곱개 맞아요? 갈 수 있는 3개, 3개, 3개니까 5, 6이 공역인 거, 공역인 것은 몇 개지? 2의 4제곱. 얘는 1의 4제곱. 계산하면 81 빼기 16이 3개 1의 3개 이해하겠니? 오케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방법 기억납니까?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아 이러면은 하나가 화살표를 2개를 받겠구나. 2개 받을 아이 고르고 하나씩 정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것을 보인 거예요. 본인이 첫 번째 게 좀 더 나았다. 두 번째 게 좀 더 나았다. 아, 네. 역시 갈립니다. 그럼 선생님이 밑에 있는 문제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고 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밑에 있는 문제 풀만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 잠깐만,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네. 내가 만들어줄게. 같은 문제인데 집합 x는 1, 2, 3, 4, 5 이고요. 집합 y는 1, 2만 있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 세보세요. 네,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한번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여기까지.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